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디그니티 메모리얼 장의사의 디렉터로 계시는 한준일 장로님 모시고 사전 장례 준비와 또 장례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오셨지요? 오래간만에 왔죠. 이렇게 정식으로 초대받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우선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하고 간단한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준일이라고 하고요. 시카고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한 46년 정도 살고 있는 1.5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회사에서는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제 장로님은 1.5세라고 이제 스스로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말을 더 잘하셔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1.5세라고 하는 이유는 제 자의로 미국에 온 것이 아니고 예. 청소년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네. 1.5세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나중에 또 제가 여쭙겠습니다만은 장로님은 이제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하고 또 스페니쉬도 아주 잘하시는데 장로님께서는 이제 베델 장로교회를 오랫동안 섬겨 오셨고 또 교회 협의회에서 많은 일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비즈니스맨이시고 단기 선교도 많이 다니셨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면 장로님은 언제 우리 주님을 만나셨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한 거예요. 예, 간증 좀 한번 들려주시죠. 네, 저는 제 기억에 학생 때 어떤 모임에 갔다가 예. 거기서 그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권유로 해서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고요. 예. 근데 제 기억에 나이 30살 때까지는요. 그냥 엉터리 그냥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냥 교회만 다니시고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예수님과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나 관계가 좀 없으셨어요? 예, 그때 아마 30살 때 제가 그런 관계가 그런 관계를 체험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쭉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 따라서 섬기고 계시는데 네. 특히 이제 제가 궁금하고 장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네. 그 교회가 어려움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지금은 많이 이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회를 좀 섬기고 오셨어요. 네.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장로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카고 베델 장로교회에 출석한 지 36년째 됐고요. 예. 그 횟수를 기억하는 건 저희 둘째 아들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예. 거기를 출석했는데 걔가 36살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36년이라는 걸 알고요. 네. 그리고 제 장로로 시무장로로 23년 찬 것 같아요. 예. 23년, 24년인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군데 섬기게 된 이유는 제 성격이 또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예. 그냥 한 군데 쭉 있게 됐고 또 장로 제가 그 장립을 받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권면하신 말씀이 장로는 가능하면은 여기서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 교회를 죽을 때까지 섬기십시오. 네. 혹시 개인 사정으로 타주로 이사하거나 그럴 때는 할 수 없지만 네. 이곳에 있는 한은 한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 겸 그런 저걸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베델 장로교가 시카고에 있다가 이제 서버브로 이렇게 옮겨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옮겨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예. 저희가 시카고에 있다가 이제 팔라탄이라는 지역으로 이전을 할 때 교회 건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실내 골프 연습장 예. 그런 그 건물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교회 목적으로 교회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은 시에서 용도 변경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받으려면은 공청회를 해요. 네. 근데 거기는 또 특이하게 공청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첫 번째 공청회는 이제 기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충분한 뭐 주차장이 준비가 네. 돼 있는지 뭐 이런 거 기술적인 거였고요. 근데 첫 번째는 저희가 통과를 했어요. 무난히 아주 예. 쉽게 통과했어요. 그러면 보통 첫 번째를 통과하게 되면은 두 번째는 그냥 요식행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 느낌에 저희가 앉기도 전에 공청회 자리에 착석하기도 전에 투표를 하더니 그냥 한 사람 그러니까 7명인가 8명이 하여튼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가 다 반대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보러 금방 이제 나가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착석하기도 전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거부를 당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거부를 당해서 황당해갖고 예. 우리 변호사도 그렇고 변호사가 이제 유대인 변호사였거든요. 예. 그 계통에 잘 아는 경험 많은 변호사였는데 그 사람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나와서 이제 라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변호사가 저희한테 제안하기를 소송을 걸어야 된다. 자기가 돈을 안 받고 아하.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임시 당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근데 승산이 그 뭐 50대 50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언제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약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또 교회가 우리가 저희 이미 팔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임시로 이제 저희가 장소를 예배를 드리고 있었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점점 이렇게 지연되면은 교인들이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자 그러고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기자가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 그 로컬 그 뉴스페이퍼가 있잖아요. 예. 거기 기자가 오더니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리젝트 당한 거에 대해서 거부당한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죠.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이렇게 리젝트한 거는 정치적인 이유다. 예. 우리가 마이너리티 때문에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차별한 것 같다. 제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기자가 그걸 적더니 마침 그 시장 그 네. 동네 시장이 나오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인종 차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 사람이 반색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이유가 아니고 non-profit에다가 이거를 이제 허락을 하게 되면은 예. 자기네가 그 세수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텍스 레비뉴가 텍스 줄어들죠. 레비뉴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네. 그럼 그게 그런 논리라 그러면 그 동네는 교회라든가 뭐 이런 non-profit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기존 미국 교회랑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눴어요. 근데 이게 기사화로 나갔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거기까지만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며칠 후에 이제 그 제가 운전을 하는 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예. 근데 그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워싱턴 DC에서 전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워싱턴 DC의 DOJ, 그러니까 Department of Justice 법무성에서 전화를 하는데 자기가 인권 담당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좀 놀랬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소식에 대한 거를 접했는데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변호사를 만났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웃으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워싱턴 DC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겠냐는 거예요. 예. 받았다 전화번호. 그래서 전화해보자. 밑제 본전 아니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맞아요. 예, 그래갖고는 거기서 제안하기를 당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서류 그동안에 진행됐던 모든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보냈죠. 보내고 나서 이제 검토를 하고 우리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승산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우리가 허락하면은 그 시 정부 상대로 자기네가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좋죠. 뭐 돈 안 들이고 하는데 why not?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안하는 게 자기들이 먼저 시 정부에다가 전화를 할 테니까 시 정부 측에서 만나서 그냥 협의를 해서 다시 받아들여 주면은 허락을 해주면은 예, 거기까지 제일 안 좋은 가겠다.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연락하고 하여튼 나중에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하여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 제가 나중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기사를 이제 쓴 것을
그 법무성에서 있잖아요. 미국 전역에서 나가는 그 이제 그 쓰는 기사 있잖아요. 신문. 예. 그거 이제 NPR이라는 내셔널 퍼블릭 레디오라는 거 있잖아요. 그 방송으로 나갔는데 또 그거를 모니터하고 그런 거를 보는 그 부서가 있대요. 그 시빌 그 라이트 디파트먼트에 예.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이제 도와주는 그런 부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거를 이제 우리 뉴스를 보고 예. 연락을 한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더 또 놀라운 거는요. 그거를 담당한 그 변호사죠. 그러니까 예. 책임자 그분을 우리가 교회 그 창립일 때 예. 후에 이제 모셨어요. 초대해서 이제 우리 감사패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희와 같은 교단 장로님이에요. 네. 워싱턴 그 버지니아에 있는 큰 예. 장로교회 거기는 아주 굉장히 큰 장로교회 예. 장로님인데 같은 교단이에요 또. 네. 또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몇 년 지나서.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다시 교회로 옮겨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희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포기한 건데 네. 그것도 뭐 기대치도 않았던 워싱턴 D.C.의 법무성에 그런 부서가 있다는 건 알지도 못했고 네. 네. 그 사람들이 먼저 그래서 이제 간혹 저희도 그 교회들이 옮겨가면서 이런 공청회라든지 또 코드를 바꾸는 거라든지 난프라핏으로 변경하는 거 이런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있었죠. 예, 네, 예전에 네. 있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해주셨군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장로님은 지금 그 디그니티 장의사에서 이제 아까 6년 동안 일해 오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예, 지금 뭐 장의사라고 그러는데 사실 장의사라기보다는 저희는 장례 서비스 회사예요. 그러니까 장례식뿐만이 아니고 장묘식, 그러니까 즉 funeral home 예. 도 갖고 있지만 공원 묘지들도 갖고 있어요. 예,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예. 직영하는 회사인데 이거는 개인 회사가 아니고 주식 회사예요. 예. 그래서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고요. 예. 그리고 100년이 넘고 직원은 한 2만 5천 명 되고요. 2만 5천 명.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례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는 한 2,400군데, 예. 4,500군데 뭐 잘 몰라요. 그 네. 담당자들도. 워낙 크네요. 어떤 그렇게 있다는 회사고, 예. 디그니티 메모리얼이라는 거는 브랜드네임이에요. 예. 브랜드네임이고 회사 이름은 SCI라는 회사고요. 네, SCI, 예, Service CCI. Corporation International이라는 그런 회사가 이제 저거고 그다음에 시카고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수십 군데 있거든요. 시카고에만 해도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 공원 묘지는 여기 올드 오처드 쇼핑몰 건너편에 네. 거기 그다음에 시카고 그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로즈힐이라고 있어요. 웨스턴하고 피터슨. 예, 거기 로즈힐. 우리 한국 그 한인 공원 묘지도 있고요. 예. 뭐 금붕어 학원 묘지도 있고 하여튼 한인들이 거기 많이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서버브에는 리주드라든가 여기 중부시장 밑에요. 예. 리주드라든가 뭐저 알링턴에서도 있고 옥브룩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이제 그 회사가 또 소유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장로님 이제 저도 여러 해 경험해 왔습니다만 이 미국 성도들에게 이 장례 문화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무슨 옷을 입혀달라. 무슨 관을 써달라. 네. 성경에 어디를 펴달라. 네. 꽃은 어떻게 해달라.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사전 장례 준비. 네. 네. 이거를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한번 구원을 해 주실까요? 사실 저도 개인 비즈니스를요 오랫동안 하다가 네.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그 회사로부터. 예.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그 한국에는 글쎄요 좀 뭐 유교적인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뭐 좀 기독교인들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외면하고 이렇게 좀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죽는 거죠. 장례라는 거는 우리 생각에는 사후에 예. 죽은 다음에 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은퇴할 때쯤 되면은 그 은퇴 준비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네. 이게 마지막 그 퍼즐이에요. 은퇴 준비에. 네. 우리가 은퇴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재정적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 저건데 이걸 해야지 이제 노후의 준비를 이제 다 했다 끝냈다.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게 많이. 그래서 많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습니다. 미국 네, 사람들은.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맡은 역할이 그거예요. 예. 한인 커뮤니티에 나가서 이 사전에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그 이유, 예. 이점이 뭔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설명하고 세미나를 하고 다니죠. 아, 그러시군요. KCBS 소서석 이 시간에는 디그니티 메모리얼 장애사의 디렉터이신 한윤일 장로님 모시고 사전 장례 준비와 장례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사전 장례 준비 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했을 때 네.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뭐 재정적인 면으로도 있고요, 정신적인 면으로도요. 이제 이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 많은 경우에 이런 준비를 안 하셨을 경우에는요, 장례를 가족들이 치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작 고인이 어떤 형식의 장례식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모르죠. 경우가 그냥 많아요. 일방적으로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친지, 그러니까 가족의 네. 죽음이거든요. 네. 근데 경황이 없잖아요. 그럴 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알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의사한테 다 이렇게 맡기죠. 그러면 장의사가 임의대로 다 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제 그 가족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과잉 지출하게 되는 경향도 있고요. 예. 어떤 형식 이게 제대로 하고도 이게 제대로 한 건지 그런 그 문제도 이제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본인이 스스로 해놓으시면은 예. 그러면 내가 어떤 형식의 장례를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할 네. 수 있고 순서도 다 할 수 있고 네. 심지어는 뭐 디테일하게 뭐 관까지도 네, 네.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해놓으면 가족들이 스트레스가 없죠. 그냥 가서 나중에 그냥 사인만 하면 되고. 그대로 집행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작 돌아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지요. 지금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요, 10중 8구는요, 남성이 먼저 이제 그 남편이 먼저 이제 네. 주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살아있는 그 이제 와이프가 아내분이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네.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여자분들 모르실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녀들이에요.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책임지고. 근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태어나고 뭐 2세 아니라 3세라도 예. 제가 경험적으로는요. 뭐 변호사 아니라 의사도 몰라요. 장례식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놓으시는 게 그런 면에서 이제 정신적인 면에서 좋고요. 예. 그다음에 재정적인 면에서도 예. 많이 경제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요. 일단 장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한 번은 누구나 다 가는 길이고 지불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미리 하시게 되면 먼저 목돈을 안 내고 예. 적은 돈으로 이렇게 미리 적립해가면서 해놓으니까. 미리 해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다면은 디스카운트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장례차가 애누리 그렇죠. 안 해주잖아요. 깎아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예. 제가 미리 하시게 되면은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가격을 보장을 받아요. 가격을 보자. 예, 그렇지 않으면은 현 시세로 내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매년 상승해요. 네. 어느 통계를 보면은요, 10년에 한 80%뭐 거의 100까지 올라가는 올라가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놓으시면은 오늘 가격으로 동결을 시켜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요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돌아가셔도 예, 60세 오늘 가격으로. 오늘 가격으로 보장을 받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일손이 없어서 야단인데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참 좋은 그 대안이 되겠어요. 미리 준비해 놓는 거는. 그럼요. 그래서 예.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죠. 이거는요. 한 번은 반드시 사용하실 거니까 손해 보는 게 없다. 제가 그 계란찜. 네. 본인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언제는 사용하죠.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 6년 이상 이게 보아오시고 또 많은 이런 이 커뮤니티도 이렇게 네. 보아오시고 그러는데 그 사회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바뀌면서 장례식에 대한 장례 문화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 트렌드를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보니까요. 예. 제가 시작했을 때 이렇게 통계를 봤을 때는요.
이 미드웨스트 중서부는 보수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통적인 그 장례식, 그러니까 매장을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빗으로 인해서요, 예. 이렇게 바뀐 거 제가 실감할 수 있는 게 이 화장으로 많이 이제 전화해요. 네, 전화해요. 화장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제 그러면서 하시면서도 항상 질문하는 게 화장은 불교식인데 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는 게 그래서 제가 부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네. 화장으로 많이 적어서 이제는 반반이에요. 반반까지 네, 올라갔어요. 예. 오히려 뭐 한국이나 이런 데는 뭐 아시겠지만 뭐 네. 70-80%가 화장이고요. 예. 근데 이제 미국도 여기 미드웨스트도 지금 반반 오히려 뭐 반이 넘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이제 화장 쪽으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규모가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장례식에 뭐 교인들도 오시고 뭐 친구도 오시고 뭐 예. 100명, 200명 뭐 큰 장례식이 좀 컸잖아요, 규모가. 예. 근데 요새는 거의 다 뭐 코빗으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소규모로 가족장으로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소규모로 하고 네. 가족장으로 하고요. 가족장으로 하고 이제 화장으로 하시고. 예,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경비도 사실은 많이 절감되고. 많이 절감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제 네. 그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화장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유골을 이제 네 유골. 가지 방법으로 예, 유골. 이제 처리할 수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집에 갖고도 있는 분 집에 있는 분 봤어요. 예, 집에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묻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납골당에 모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가지 이제 방법으로 하실 수가 네. 있죠. 제가 아는 사람은 이제 중국 분인데 네. 남편이 돌아가시는데 아내가 집에 놓고 네, 미국 사람도 그런 보고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우리한테는 많이 생소하거든요. 그게. 네, 네. 네. 어떤 분들은 그 유골을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넣어서 예.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 그래요. 네, 네. 예, 그런 것이 이제 그 변화되는 어떤 트렌드가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예. 이제 뿌리는 건 있잖아요. 예. 여기 일리노이에서는 이제 공유지에는 안 되고 사유지에는 이제 뿌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묘지에 어떤 묘지에는 그 뿌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예. 거기다 이제 돈을 소정에 이제 그 피를 내고 예. 이제 뿌릴 수 있죠. 네. 그러시군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장례 준비, 노년 준비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한준일 장로님의 노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본인 거로. 예. 저도 이제 뭐 은퇴를 이제 좀 앞두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은퇴를 하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제가 선교를 그 동안에 이제 한 군데 많이 오래 다녔잖아요. 다니셨지. 네. 그래서 이제 선교를 계속 하고 싶고요. 예. 근데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예. 뭐 그렇잖아요. 목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가서 그곳 현지에 가서 뭐 영어를 이제 가르친다거나 예. 네, 그런 그 이제 가르치고 뭐 영어 그다음에 성경 공부 뭐 이런 거를 이제 네, 할 성경을 수 있잖아요. 가르친다는데, 뭐 스페니쉬로 가르치는 거겠지만 이제 그걸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혹시 뭐 소규모 이렇게 그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거를 이제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예. 도울 수 있는 예.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그건 이제 제 그 선교적인 면이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예. 그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본 나라도 좀 다니고. 버킷리스트도 다니시고. 네. 네.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달리 우리 장로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남미에서 교육을 받으셔서 남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죠. 중고등학교 네, 다니셨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국민학교 그러니까 요새는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네. 예, 거기 이제 졸업할 때쯤 이제 남미로 이민 갔다가 예. 거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미국에 와서 여기서 네.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를 다녔죠. 네. 그러면 바로 시카고로 오셨나요? 네, 시카고에서만 46년째 46년째. 46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카고의 한인의 역사 중에 한 페이지를 갖고 계셔요. 뭐 한 부분이라고 네. 예, 그러시군요. 이게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또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 못다한 이야기 또 다음에 모셔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뭐 거창한 건 없고요. 사실 제가 하는 역할이 지금 뭐 장례, 장묘 이제 그런 계통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제가 이런 말씀, 제가 이런 그 설명을 드리면서 전도하는 느낌을 사실 받아요. 뭐냐면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리젝트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해서 뭐하냐, 뭐 돈이 최고지, 뭐 내 주목을 믿지, 뭐 이런 분 있고 외면하는 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이제 세 번째는 나중에 연기하는 사람. 미루거든요. 똑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괜찮겠다 그러고 이제 뭐 좀 자세히 알려달라 그러고 이제 계약도 해달라 그러고 이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거 하면 뭐하냐, 우리 뭐 와이프가 하고 우리 애들이 하겠지 하고 넘기는 분이 있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생각하면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생각하고 그러니 죽음이라는 걸 알면은 그렇게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젊으면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최근에도 봤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건강하고 안 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전 숙제하느라 그래요. 숙제하고 방학 때 숙제 안 하고 끝까지 그냥 개학 날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 그냥 벼락치기로 방학 숙제 같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저 그러지 말고 미리 해놓으시고 그리고 잊어버리시라는 거죠.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나머지 여생을 행복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어째도 한번 해야 될 거라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해보셨다면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가능하면 뭐 꼭 저랑 안 해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이제 디그니티 메모리얼 장의사로 연락하려면 제 셀폰이요. 847-366-1485. 847-366-1485로 연락하면 장로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뭐 힘닿는 대로 장례식뿐만이 아니라 장묘식에 관한 것도 오늘 그 타치를 못했는데 거기에 관한 부분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걸 혼동을 하세요. 장례식하고 많은 분들이 묘지를 하나 사놓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을 다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전체 부분에 어떤 경우는 10%밖에 안 돼요. 전체 비용에도 그렇고. 그래서 양쪽에 대해서 그걸 혼돈하시는데 그걸 제가 정리해드리고 원하시는 대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는 우리 인생길 또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 늘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우리 한준일 장로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디그니티 메모리얼 장의사의 디렉터로 계신 한준일 장로님 모시고 사전 장례 준비와 장례 트렌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로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